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사탐학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사회문화 주제별로 정리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선생님이 업로드를 하는 인강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조금 어색해도 여러분께서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죠. 이제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높임말 대신에는 말을 놓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그래서 오늘부터 말을 놓고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부르는 호칭, 애기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아, 나를 부르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니다. 사회문화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자, 사회문화에서 첫 번째 시작에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의 주제는 계층화 현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계층화 현상 하기 전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가장 큰 틀은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먼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 먼저 첫 번째,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미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 그리고 그 동기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크게 두 가지 있었다라는 거. 하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또 하나, 교환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정리할 내용 자체가 계층화 현상이고, 계층화 현상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나 혹은 교환이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원래는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현상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 현상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상호작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계층화 이론을 본다면 빈부격차? 너 부자야? 부자라고 생각해서 부자인 거야. 너 가난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층화 현상 자체를 바라볼 때에는 이런 미시적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내용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자, 거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을 바라봅니다. 자, 구조와 제도가 중요한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하다. 지금 현 상태가 있는 제도 그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현 상태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 틀이 아주 안정되고 통합되고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기능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회의 각 부분은 각각의 맡은 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의 유기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지. 우리 이거 기능론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의 현 상태가 싫어요. 긴장, 변혁 다 싹 다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있는 자들 거 뺏어와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갈등론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이 아니야. 원래 이게 특징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계층화를 보는 건데, 우리가 오늘 정리하는 내용 자체가 계층화, 즉 빈부격차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시가 뭔지는 시작하고 다시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봅니다. 거시, 사회 구조의 현상, 제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현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기능론? 아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갈등론. 자, 이제 오늘 이 기능 갈등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느냐? 바로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을 때 크게 거시적 관점으로만 접근한다 그랬어. 거시적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얘 기능과 갈등으로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기능, 현 상태를 좋아한다 그랬지. 현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유지되고 통합됐으면 좋겠는 건 거야. 갈등,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현 상태를 싫어해.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바람이 있어. 어떤 바람이냐면 단순히 시험 문제를 맞고 틀리고의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건 거지. 지금 고등학생 과정에서 저는 기능론자예요. 저는 갈등론자예요. 이러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 그런데 이런 관점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현 상태가 마음에 든대.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마음에 들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현 상태가 마음에 들까? 솔직히 있는 자일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없는 자, 현 상태를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있는 자일 확률이 높은 거야. 100% 다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없는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을 한번 볼까? 선생님이 이제 현실을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야. 어떤 예가 있냐면 뭐 한 40 정도 된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을 설정을 해보자. 그냥 세팅하는 겁니다. 한 상상의 예. A군이 있어. A군 같은 경우는 부모를 좀 잘 만났어. 태어났더니 부모가 좀 돈이 많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뭐 이럴 수 있겠죠? 돈이 좀 많아. 그리고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너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공부 안 했어, A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는 거야. 근데 맨날 놀아서 뭐 성적은 항상 꼴찌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질 않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세팅해보자 이거야. 자, 이제 B군입니다. 뭐 그럭저럭 열심히 살아. 나 열심군 이라고 쳐보자. 뭐 그냥 보통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면서 진짜 열심히 산 거지.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이제 C군 가볼까? C군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노는 거. 놀기군. 솔직히 선생님이 이거 원래 수업 시간에는 어떤 형태냐면 실명을 들어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업로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실명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선생님한테 확신이 없어서 A군, B군, C군, D군으로 갑니다. 자, C군입니다. 이제 그리고 D군입니다. 나 힘들죠. 흑수저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어야 됐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됐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 그렇지 않아? 이런 4명을 한번 설정해보자 이거야.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얘는 조금. 얘는 열심히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불가능한 케이스였던 거야.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고 본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둘은 갔어. 얜 진짜 좋은 대학. 얘는 좀 그냥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대학을 붙기는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 왜?
돈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잖아. 이제 10년이 한참 지났어. 20년이 한참 지났어. 대학을 못 갔는데 부모님이 유학 보내줘. 미국 가서 그래도 영어는 조금 할 줄 알아. 먹는 거 좋아해서 몇 개 사업 아이템 가지고 왔었어. 그러다 사업 다 망할 수 있잖아. 사업 다 망했어. 그런데도 부모님이 항상 망할 때마다 부모님이 돈을 내주는 거야. 그러더니 막판에 뭐 도너츠 가게를 하나 했는데 이 도너츠 가게가 대박이 났어. 부모님 건물 밑에서 도너츠 가게 하고 있고 돈은 얘가 제일 잘 벌어. 대학 나와서 뭐 변호사 됐다고 쳐볼까? 혹은 의사가 됐다고 쳐볼까? 돈 잘 벌죠. 사회적 지위도 좋죠. 당연히 다 상상.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아직 일용직입니다. 삶은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얘가 더 공부를 더 잘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겠지. 자,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 있는 자들이 이제 이쪽이 되게 되겠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현 상태가 만족스러워. 도너츠 가게에서 돈 잘 벌고 있고 부모님이 주신 건물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러니 얘네들은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사업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열심히 재기해서 지금 이만큼 해서 돈 잘 벌고 있어. 나 열심히 살았어 라고 대답할 거야. 변호사 의사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나 어렸을 때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해온 거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돈이 많은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자, 중간 정도입니다. 나름 뭐 나도 최선을 다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변호사 월급에 비교할 바가 아니야.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해.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똑같은데 말이지. 일자리가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단 말이야. 이제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불평등. 네. 사회 불평등은 있는 거야. 존재해.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원인. 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야, 왜 잘 사는지 알아? 내가 노력했잖아. 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남들 놀러 다니고 이럴 때 난 진짜 한 번도 안 일어나고 12시간씩 공부했어.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보상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다못해 A군조차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이지. 개인의 노력으로 당연히 불평등한 건 당연한 거야. 능력이 많은 자 많이 버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즉 사회의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가 큰 사람 돈 많이 벌고 기여도가 작은 사람 돈 조금 버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등론자들, 없는 자들 얘기합니다. 진짜? 그게 진짜 당연한 거야? 너 부모 잘 만나서 그렇잖아. D군이 얘기하겠지. 야, A군, 너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야, 나도 외국 보내주는 부모 만났으면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었어. 야, 나도 사업 망할 때마다 회사 차려주는, 그리고 사업하라고 돈 대주는 부모 있었으면 잘 살 수 있었어. 너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잖아. 나 부모 못 만나서 못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배경 때문이잖아. 그러자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네 그 부모? 있는 자가 계속 그 세습시켜주려고, 상속시켜주고 자기의 자식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틀 때문이잖아. 즉 특정 계급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이것도 결국은 빈부격차의 원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거 몰랐던 거 아닌데? 빈부격차,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조금 버는 이 빈부격차의 기준 누가 만든 건데? 우리 모두 합의했잖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C군, 너 서울대 나와서 변호사, 의사 되면 잘 살 확률, 성공할 확률 높은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애기들 한번 생각해봐.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얘기하는 거지. 너가 안 했잖아. 너 아는데 네가 안 한 거잖아. 네가 이미 합의해 놓고서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야? 네가 안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쪽 팀들이 얘기하는 거지. 진짜? 야, 너 웃긴다. 변호사 사인 한 번 해주고 100만 원씩 서류 받아가고 서류 한 번 해서 그렇게 돈 받아가고 쌍꺼풀 수술 2시간 동안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그거 누가 만든 구조인데? 니들한테 유리한 거잖아. 결국 그 특정 계급이 있는 자겠죠? 특정 계급이 만든 그 기준이 강요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한다? 그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야, 불평등하지 않다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산다라면 누가 열심히 해? 당연히 불평등이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 사회 모든 구성원 그리고 사회 집단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애기들 잘 생각해 봐봐.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그러면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란 말이야. 성취 동기를 자극시켜. 만약에 다 똑같이 성적을 받고 다 똑같이 대학을 간다라면 아무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거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얘기하지. 불평등의 기능? 아니, 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난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 생각해보면 얘는 이분법적 구조로 있는 자 없는 자가 양극화돼 있잖아? 그리고 결국은 난 이 밑에서 이 위로 올라갈 수조차 없어.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 부모 잘못 만난 거에 대해서 진짜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 불평등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자 얘가 얘기합니다. 아니? 야, 잘 생각해봐. 불평등은 열심히 해서 조금씩 올라가. 서열화되어 있는 그 구조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 애기들.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런 생각하거든. 나는 솔직히 기능론적 관점에 가까워. 자기 능력을 키워야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D군처럼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사회 통합을 위해선 그들 모두 다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하나의 웹툰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이 하나 보여주는 웹툰이 하나 있어. 기능론 갈등론을 가지고 계층화 현상을 바라볼 때 이거를 보면 훨씬 더 현실에 녹여보기가 쉽거든. 어디 한번 보자.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웹툰이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감사하고 있지. 왜냐면 뭔가 되게 임팩트 있게 현실을 보여줬다고나 할까? 어디 볼까? 이 아이는 리처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폴라,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리처드네 집은 항상 쾌적한 환경입니다. 책장에는 많은 책이 꽂혀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폴라네 집은 비좁고 지저분합니다. 습하고 시끄러운 그 집에서 폴라는 자주 아픕니다. 리처드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잘했어. 똑똑하네. 그건 폴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늦기까지 맞벌이를 합니다. 리처드는 좋은 학교에 다닙니다. 재정도 탄탄하고 불량 학생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의에 차 있습니다. 폴라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는 많지만 예산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지쳐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리처드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기대가 폴란의 부모님하고는 약간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빗불 맞은 리처드한테 어머 큰일 났다. 과외 선생님 데리고 와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지? B라고? 나쁘지 않네. 이런 거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져 갑니다. 좀 더 큰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4년제 대학을 부모님의 학비 지원으로 다녔고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의 인턴 자리를 알아봐주고 알바로 학비를 대지만 빚은 쌓여가고 아버님은 아프시고 그리고 이 사소한 차이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리처드는 스스로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말이죠. 정반대로 폴라는 현실에 순응하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출이 승인된 건 본인도 어쨌든 돈을 자기 이름으로 빌린 거잖아. 근데 이런 대출이 승인된 상황들, 그 다음에 뭐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 회사에 취직한 상황들,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취직이 되기는 하지만 좀 열악한 환경. 이제 맨 마지막 컷. Congratulations 리처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리처드 성공한 거야.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하는 거지.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죠. 무상복지 같은 헛소리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전 평생 아무것도 거저받은 것이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리처드.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이 웹툰을 봤어. 뭔가 짠하지? 폴라 입장. 근데 이 웹툰도 솔직히 조금은 자신의 관점을 좀 많이 투영시킨 웹툰이야. 왜? 갈등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한 거지. 리처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혹은 리처드의 부모님이 얼마나 뭐 힘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여기선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 근데 그냥 놓여진 상황만을 본다면 힘들게 태어난 폴라는 지금 아마 여기에 흙수저 정도의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지? D군 정도겠지. 리처드 같은 경우는 B군 정도겠지.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당연히 거기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리처드, 그지? 이쪽이 리처드입니다. 이쪽 폴라가 되는 거야. 아,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나타나. 즉,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그때 이렇게 있는 자, 즉, 이 사회의 각각의 개인들의 기능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부가 나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 이런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애기들이 진짜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폴라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원하며 리처드 같은 아이는 솔직히 복 받은 거거든. 근데 난 그 복 받았으니까 세상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자기가 복 받은 걸 알고 감사할 줄 알면서 이 세상의 통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해했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점수는 어디서 나오냐? 암기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될 때 완벽한 성적이 나온다고나 할까? 자, 그럼 볼까? 다시 복습해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복습했습니다.
사회문화 바라보는 관점, 사문현상 바라보는 관점, 거시와 미시로 나뉩니다. 미시부터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불평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과 동기를 파악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 특징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룬다는 것. 다시 거시로 와볼까요?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이거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 상태의 구조가 만족스러워요. 유지하고 싶어요. 기능. 현 상태가 싫어요. 긴장, 변혁, 갈등, 깨부시고 싶어요. 갈등입니다. 이 기능과 갈등을 가지고 또다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능 그리고 갈등. 그럼 이제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미시에서는 기능 갈등처럼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미시도 있는데 불평등 바라보면 안 돼요? 있다 그랬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가난해. 부자라고 생각해서 부자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교과 과정에서는 우리는 거시적 관점으로만 불평등을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물어보면 무조건 기능과 갈등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애기들이 현 상황,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진짜 지금 2015년 현재의 상황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A군, B군, C군, D군 얘기해줬습니다. 이쪽 사람들 자연스럽게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이쪽 사람들 자연스럽게 갈등론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이제 이렇게 따라와 볼까요? 불평등. 왜 일어나는데요? 불평등의 원인. 개인이 노력해서잖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사회에 대한 기여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난 이만큼 사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난 보수가 많은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보상이 높은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자들은 얘기합니다. 너 부모 잘 만나서 그렇잖아. 이 세상의 법, 야 그거 다 니네들한테 유리한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기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부분.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했으니 너도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해. 빈부격차는 당연한 거야. 이 모든 기준 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웃기네. 그거 니네한테 유리하잖아 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어렵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얘기를 해줘. 선생님 학원 연지가 한 6년 차 되고 있어.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이 내 학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건물이 내 건물은 아니거든.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학원은 원장님입니다. 나름 원장이야. 자, 근데 원장님 듣지만 건물주가 아니다 보니 선생님도 매달 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월세 조약에 애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조약이 있냐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합니다. 만약에 계약이 뭐 쌍방 중에 한쪽 측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갈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나가세요.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조항에 맞춰서 사인을 했지. 네, 알겠습니다. 뭐 문사탐학원 그렇게 할게요. 사인하고 문서연 이렇게 사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고 이제는 거의 뭐 6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주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올해까지만 우리 계약할 때까지만 하고 이제는 뭐 제 딸이 이 건물에 와서 뭐 다른 걸 할 거예요. 뭐 연습장을 만들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자기 건물인데.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6년 동안 여기 자리에서 학원을 키웠고 이랬는데 억울한 거지. 이게 현실이야. 나는 갑자기 이제 갈등론적 관점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주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지. 너 사인했잖아. 너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내가 2년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다 만기 됐으니 만기 되면 나가라고. 합의했는데 너 왜 딴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얘기하겠죠. 그 법 니네가 만들었잖아. 만약에 내가 그 법에 사인 안 했으면 그 조항에 사인 안 했으면 건물주는 나에게 건물을 임대주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건물을 임대받을 수 없어. 그 법 누가 만든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현실이야. 정답은 없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슬프지 않을까? 근데 내 성향상 만약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나갈 것 같아. 근데 아마 진짜 슬플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치? 이게 현실이거든. 이게 바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 왜? 생각해보면 나도 거기에 합의한 거니까. 그리고 특정 계급의 기준이 강요되는 개념. 이제 뭔지 알겠지? 불평등의 기능입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그러니 사회 구성원 집단에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는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것. 서열화된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불평등이 갖는 기능이라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자 여기서 한번 복습. 불평등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왜? 불평등이 있어야지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 불평등을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야 누구나 다 잘 살면 좋겠지. 다 똑같이 잘 살면 좋겠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야, 불평등해서 상대적 박탈감만 야기돼. 불평등해서 오히려 좋은 건 없어.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깨부셔야 하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불평등, 즉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의 기준, 불평등의 기능, 그리고 그 특징들, 뭐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특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이게 내가 인강을 찍어서 업로드를 시키는 이유거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은 만점 좋아합니다. 이해만 한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 형태의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수능에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평가원이나 모의고사에선 어떻게 이 파트를 다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보자.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 갈등 구분해보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 선생님이 웹툰을 통해서 리처드와 그 다음 폴라의 이야기를 통해 갈등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론적 관점은 솔직히 그 웹툰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쓰여진 게 좀 커. 만약에 이게 기능론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뭐 폴라의 부모님의 힘든 그 상황처럼 뭐 리처드네 부모님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리처드네 부모님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땐 제일 좋은 웹툰이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생각.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능 갈등론을 이해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의 첫 번째 세상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세상을 알았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성적은 이 기능론 갈등론이 진짜로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 표현들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 만점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만점 아닌 점수를 싫어해요.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난 점수라는 게 학벌이라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난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거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는 길에 성적이라는 거, 학벌이라는 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 어차피 좋은 수단을 가질 거 최고 좋은 수단을 갖고 싶은 거야. 난 그게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만점 한번 맞아볼까요? 자, 우리 이 표현 방식들은 선생님이 다 평가원의 표현 방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번부터 되게 많은 번호들이 쭉 있어. 잠깐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진짜 한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막 수십 개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쉽게 틀리기 쉬운
틀리기 쉽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주 이야기 나누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들을 가지고 왔고 선생님이랑 이걸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과 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공한 20대 음악가는 유복하게 태어나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너 유복하게 태어나서 그렇잖아. 너 부모 잘 만나서 경제적 뒷받침 받아서 그런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아까 A군에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D군이. 그러니 얘 갈등론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죠. 20대 성공한 음악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개발했습니다. 얘 기능론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보상받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합니다. 차등적 분배 체계를 통한 경쟁 효과. 차등적 분배 체계라는 것이 바로 계층화 현상이고 이 계층화 현상을 통해 경쟁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야, 빈부격차가 있고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지 최선을 다하지. 예, 기능론입니다. 사회 계층화 제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계층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 갈등론입니다. 희소가치의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합의, 있는 자의 합의지. 그 있는 집단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 법 누가 만든 건데? 다 니네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잖아.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잖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구조. 그들에게 유리한 그 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한다라는 이 이야기 갈등론입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도. 야, 네가 열심히 했어? 그 서열화 할 수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쭉 서열하는 거야. 그러니 그 서열화 된 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기능론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됩니다. 자, 불평등의 원인을 잘 생각해봐. 기능론적 관점에선 나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너가 못해서 그런 거야. 너의 능력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너 잘 살고 싶어? 너 불평등한 이 상황이 싫어? 네가 열심히 살아. 네가 노력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개인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대처해야 된다. 기능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자, 번호들은 1번, 2번, 3번, 4번, 7번, 12번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이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그런 표현들을 쭈르륵 쓴 건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랑 이 시간에 같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겹쳐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번호가 띄엄띄엄 있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번호가 띄엄띄엄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중요성보다는 이게 순서대로 나열된 것 중에 같이 볼만한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애기들이 그 번호 맞춰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사회 불평등. 필요하며 불가피하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필요하대. 불평등 꼭 있어야 된대. 불가피하대. 없을 수 없대. 왜? 불평등이 있어야지 개인이나 집단이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거든. 기능론입니다. 불평등.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가치인데 여기서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 즉 전체 구성원의 합의인 거야. 전체 구성원의 합의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합의는 합당하다. 당연히 합의된 가치니까 얘는 합법적이고 공정합니다.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평등 싫어하는 거야. 불평등 극복해야 돼. 불평등이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만 야기할 뿐 좋은 게 없어. 불평등 없애야 된대. 갈등입니다. 차등적 보상을 통해 성취 동기를 자극해야 된다. 있는 자, 없는 자, 이러한 차등 보상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 기능입니다.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근본적인 개혁. 아까 얘기했었지.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접근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사회 근본적인 개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학비가 너무 비싸. 우리 집에서는 내가 태어난 그 집안에서는 학비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엔 아예 사회 근본적인 변화, 즉 뭐 학비를 대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복지를 더 증진시킨다거나 이런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 갈등론입니다. 아예 근본적인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말, 사회 전체가 합의됐잖아. 얼마나 합법적이 얼마나 공정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기능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개인적 차원, 너가 열심히 살면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능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면 뭐가 될까? 갈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가 볼까요? 다시 얘기했죠.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대.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요? 너 열심히 살아. 네가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기능입니다.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불평등은 보편적 현상 혹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현상. 예, 기능론입니다. 불평등이 있어야지. 그 불평등이 있어야 사회나 집단이 개인, 집단 얘네가 최선을 다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불평등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불평등이 있어야지 사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 불평등이 있어야지 사회가 발전하거든. 계층화 현상을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개는 항상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차등 분배를 중시해. 그러다 보니까 계층화 현상이 있어야 최선을 다해. 계층화 현상이 있어야 좋아 라고 얘기하게 돼. 그런데 2014년 수능에서 균등 분배라는 걸 가지고 와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어. 과연 기능론적 관점에서 균등 분배는 어떻게 볼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볼까?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차등 분배를 중시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차등 분배가 있어야지 개인과 집단이 최선을 다하거든. 그러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균등 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합니다. 이건 맞아. 왜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다 똑같이 나눠 가질 거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띵동. 균등 분배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은 참 기능론이 좋아하는 건데 균등 분배 싫어해. 그러니 얘 X.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균등 분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균등 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의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귀엽지? 여기 잘못 체크됐다, 그지? 그런데 자, 야기합니다. 뭘? 적재적소의 배치에 어려움. 그렇죠. 만약에 차등 분배한다면 너 힘들어? 그 월급 많이 줄게. 공부하기가 어려웠었어? 월급 많이 줄게. 라고 하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균등 분배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5입니다. 균등 분배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아니요. 차등 분배가 배분하지.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면 월급 많이 받는 거 당연하잖아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균등 분배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다 해서 자, 평가원에서 기능과 갈등 어떻게 계층화 현상을 표현하고 어떻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 자체로 한번 접근해 보자. 자,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이제 거시미시 정리했고, 그 다음에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능 갈등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표현 방식은 어떤지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형광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선생님이란 나중에 총정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다 정리를 하면 알겠지만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특성상 아주 친절하게 난 너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어라고 아예 문제 주어집니다. 많게는 16문제, 적을 때에도 아무리 적어도 12문제 정도가 아예 문제에서 딱 주어주고 시작해. 예를 들어 볼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거시미시, 거시에서 기능 갈등, 미시에서 상상, 그 다음 교환. 개인과 사회의 관계, 실제로 명목론.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거시에서 기능 갈등.
이것만이 아니야. 문화의 속성 하는 순간 5가지 떠올라야 돼. 뭐?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이것만이 아니야. 근대화 이론,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전부 다가 사회문화의 그 특성상 아예 질문 자체에서 난 너에게 이걸 물어볼 거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린 이제 익숙해져야 돼. 뭐? 아, 문제에 주어졌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기능 묻는 문제군. 갈등 묻는 문제군. 시작합니다. 먼저 볼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입니다. 왜 불평등이 있는데?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야. 내가 심장의 역할을 해. 그러면 당연히 월급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이죠. 당연히 그렇다면 여기 갈등이 들어갈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적어보자.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이 어떻게 결정돼? 라고 물어봤을 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됩니다. 갈등입니다. 아, A가 기능. 아, B가 갈등이구나. 불평등의 발생 원인, 갈등을 물어보는 거구나. 희소가치의 분배 방식, 기능을 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이거 갈등인데? 근데 A라고? A 기능이었잖아. 그럼 얘 돼, 안 돼? 안 됩니다. X.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아까 얘기했지. 사회 불평등 현상은 꼭 필요해.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야. 기능입니다. 그런데 B라고 갈등이잖아. 안 됩니다. 개인의 성취 동기가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면 기능인데 얘를 간과한대. 얘 갈등입니다. 근데 A는 B와 달리 A 기능이니까 안 됩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 야,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많이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얘네들 기능입니다. 근데 가는 갈등이랑 붙었네? 안 되네. 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 얘기했었죠. 합의가 2개가 있어. 어떤 합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 기능. 특정 집단의 합의의 강요, 갈등. 그런데 사회 구성원의 합의라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개념. 기능입니다. 그럼 나 기능 맞네?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이제 33번 한번 가보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2 관점. 다시 또 형광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2 관점. 다시 얘기합니다. 사회문화라는 그 과목의 특성상 난 너에게 이걸 물어볼 거야 라고 시작한다 그랬어. 그러니 얘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2 관점. 하는 순간 기능과 갈등 떠올려야 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차등적인 보상. 누군가에겐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조금 주는 거야. 너 기여도가 높아? 그럼 많이 줄게. 너 한 일 별로 없어? 그럼 조금 가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장, 기능입니다. 여기에 얘라고 대답한 나가 기능이 되겠죠. 사회적인 희소가치의 배분이 불공정하다라는 이 개념, 얘 갈등이 됩니다. 아, 여기에 대답하는 갈등이 되는구나. 갈등입니다. 기능입니다. 갈등의 관점에 얘라고 대답하는 A의 질문에는 갈등 들어가야 됩니다. A, 갈등 들어가 보자. 자, 이제 지문 한번 볼까요? A에 들어갈 질문으로는 직업의 중요성이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기능입니다. 직업의 중요성? 사회 전체의 합의야. 너도 합의했잖아. 모든 사람이 합의한 거야.
라고 하는 것 기능인데 A에 갈등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얘 안 됩니다. 기억 X.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선생님이 얘기했지. 불가피하는 거 진짜 많이 물어본다고.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바로 기능입니다. 그러니 가는 나와 달리 가 갈등인데 안 되죠. X. 사회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 사회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이것 갈등입니다. 갈등? 맞네. 디귿 띵동. 사회 계층화 현상을 긍정적 기능. 사회 계층화 너무 좋아. 계층화 현상이 있어야지 최선을 다하지.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다 똑같으면 이라고 대답하는 이야기들 기능입니다. 그러니 나는 가와 달리 기능. 그러니 디귿 리을이 답이 되니까 답 5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체크해보자. 또 형광펜. 이제 익숙해졌지. 이거 봐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래잖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또다시 얘기합니다. 기능 갈등. 어디 한번 볼까? 현재 경쟁 체제는 대기업에게만 유리해. 강자에게만. 영세 소상인들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몫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이러려면 근본적 변화, 즉 사회 체제 자체의 변혁을 이야기하겠죠?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나가 얘기합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영세 소상인도 혁신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돼. 너가 열심히 해야지. 너도 너의 능력을 키워봐. 라고 얘기하는 기능입니다. 나가 아니죠. 기능입니다. 그러니 갈등, 기능이라면 어디 한번 볼까요? 희소가치 배분에 대한 정당성 부여하는 장치. 희소가치가 분배되는 데는 되게 정당해. 합법적이잖아. 너도 합의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을이 되겠죠? 그럼 얘 안 되네. 1번 X.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성취 동기의 차이를 강조한다. 사회 불평등이 있어야지 최선을 다하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얘 갑의 관점 안 되네. 2번 X. 사회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 갈등이 됩니다. 그러니 기능론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도 X. 차등적 보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등적 보상체계. 누군가는 많이 받아야 돼. 심장의 역할을 하는 애들 심장? 그럼 많이 받아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기능. 그런데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안 되죠. 왜? 기능은 을이니까. 사회 불평등은 사회 분화에 따른 합리적이에요. 합법적이에요. 정당한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얘네들 기능이 되고 그 기능 을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잠깐 총정리. 우리 오늘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오늘 선생님과 했던 이야기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계층화 현상 문제에서는 불평등 현상이라고도 물어보는구나.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능, 하나는 갈등.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불평등의 원인이 뭐야? 불평등의 원인이 뭐였어? 개인이 잘나서, 사회 기여도가 높아서, 즉 개인의 능력차, 부모 잘 만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사회 구조 자체.
불평등의 기준 다시 얘기합니다. 자, 봐봐. 사회 전체의 합의가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사회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다. 그리고 그 기능 최선을 다하게. 즉, 성취의 동기를 자극하여 개인과 집단이 최선을 다한다. 아니, 상대적 박탈감만 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특히 기능과 갈등으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평가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서 유형화되었는지도, 그리고 이것이 실제 문제에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해가 먼저. 난 애기들에게 웹툰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 웹툰 작가님께 감사해야 되지. 웹툰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 선생님 학원이 이렇게 계약을, 건물주와 이런 계약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진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애기들이 진짜 사회를 봤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인 거거든. 이해를 했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성적은 어떻게? 얘네들의 표현 방식 암기해두고 익숙해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틀리지 않게끔 밑줄 그어가면서 이게 기능이구나, 갈등이구나 확인하고 매칭시켜서 완벽한 답을 골라내는 것까지. 오늘 첫 번째 수업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는 이 밑으로 뭐가 더 있냐면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즉 기능론적 관점에 뭐가 붙냐면 애기야, 여기에 계층 이론이 붙습니다. 베버의 계층론. 아니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계급이 있지요. 이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계급을 물어보든 계층을 물어보든 기능 갈등으로 풀거나 기능으로 물어보던 갈등으로 물어보던 계층 계급으로 풀거나 크게 차이는 없어. 그런데 문제를 출제할 땐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출제해.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기능 갈등으로, 원인, 기준,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계층 이론과 계급 이론으로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계층 이론과 계급 이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